구독자님, 혹시 요즘 따라 집안 공기가 답답하고 무겁게 느껴지신 적 있으신가요? 문을 열고 들어왔는데 왠지 모르게 기운이 쫙 빠지는 느낌. 분명 환기도 했는데 뭔가 탁한 느낌이 가시질 않는 것 같고요. 그게 단순히 공기 문제가 아니라 집안의 생기가 부족해서 그런 거라면 믿으시겠습니까?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시면 구독자님 집안에 살아있는 기운을 불러들이는 아주 간단한 방법 하나를 알게 되실 겁니다. 부담 없이 댓글에 생기의 기운 받겠습니다라고 적어주세요. 그 한마디가 오늘부터 구독자님 집안에 푸른 생명력을 불러올 겁니다. 사실 많은 분들이 이런 증상을 그냥 운이 안 좋다고만 생각하고 넘기시거든요. 요즘 왜 이렇게 피곤하지? 애들은 왜 자꾸 짜증을 내지? 남편이랑은 왜 맨날 사소한 걸로 다투게 되는지, 심지어 돈도 그래요. 분명히 열심히 일하는데 자꾸만 예상치 못한 지출이 생기고 통장에 돈이 안 모이는 느낌 받으신 적 있으시죠? 풍수에서는 이걸 아주 명확하게 설명합니다. 기운이 흐르지 않으면 돈도 흐르지 않는다. 집안에 생명력이 없으면 그 안에 사는 사람들도 점점 기운이 죽어간다는 거예요. 그냥 허투루 듣는 말 같지만 구독자님 집을 한번 돌아보세요. 살아있는 게 있나요? 초록색 잎이 반짝이고 매일 조금씩 자라나는 생명이 곁에 있나요? 아니면 플라스틱 조 하나 시든 화분만 덩그러니 놓여있지 않으신가요? 혹시 요즘 집에만 있으면 머리가 무겁고 밖에 나가야 숨통이 트이는 느낌이 드신다면 그건 우연이 아닙니다. 구독자님 집의 생기가 부족하다는 신호예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막힌 기운을 뚫고 집 안에 다시 살아있는 에너지를 불러올 수 있을까요? 부담 없이 댓글에 생기의 기운 받겠습니다라고 적어주세요. 그 순간부터 구독자님 집에도 푸른 생명력이 깃들기 시작할 겁니다. 오늘은 구독자님께 아주 간단하지만 강력한 풍수 비법 하나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바로 식물을 이용한 생기 풍수입니다. 식물이요? 그냥 인테리어 소품 아니냐고요? 아닙니다. 풍수에서 식물은 예로부터 집안에 살아있는 기운을 불러들이는 가장 강력한 도구였어요. 옛 조상들은 집 안 곳곳에 반드시 푸른 생명을 두었습니다. 현관에는 재물을 끌어들이는 식물을, 거실에는 가족의 화합을 돕는 식물을, 침실에는 평안한 잠을 지켜주는 식물을 두었죠. 단순히 예뻐서가 아니었어요. 그 식물들이 내뿜는 생명의 기운이 집안의 탁한 공기를 정화하고 막힌 기운을 뚫어주고 사람의 마음까지 편안하게 만든다는 걸 알았기 때문입니다. 이 방법이 좋은 이유는 돈이 많이 들지도 않고 어렵지도 않다는 거예요. 작은 화분 하나면 충분합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시면 구독자님은 어떤 식물을 어디에 두어야 재물운이 오르는지, 가족 관계가 부드러워지는지, 그리고 절대 두면 안 되는 식물과 장소는 어디인지까지 모두 알게 되실 겁니다. 부담 없이 댓글에 생기의 기운 받겠습니다라고 적어주세요. 오늘부터 구독자님 집에도 살아 숨 쉬는 푸른 기운이 시작될 겁니다. 구독자님, 식물을 자세히 본 적 있으신가요? 그냥 초록색 잎이 달린 예쁘품이라고만 생각하기 쉽지만 풍수에서 식물은 살아있는 목의 기운입니다. 목은 나무, 즉 성장하고 확장하고 회복하는 에너지예요. 봄의 땅을 뚫고 올라오는 새싹처럼 식물은 생명력 그 자체를 상징하는 거죠. 풍수의 가장 기본 원리는 음양오인데요. 이걸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 없어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음은 바다처럼 깊고 습하고 차가운 에너지, 양은 태양처럼 밝고 따뜻하고 활동적인 에너지예요. 그리고 이 세상 모든 건 5가지 기운으로 나뉩니다. 물은 재물과 순환을, 불은 열정과 활동을, 흙은 안정과 중심을, 금은 귀함과 단단함을, 목은 성장과 생기를 담당하죠. 그런데 현대인들의 집을 보면 어떤가요? 콘크리트 벽, 플라스틱 가구, 차가운 금속, 전자제품 다 딱딱하고 차갑고 무생물뿐이에요. 목의 기운, 즉 살아있는 생명의 에너지가 턱없이 부족한 겁니다. 옛 조상들은 이 목의 기운이 얼마나 중요한지 잘 알고 있었어요. 마을 어귀마다 큰 나무를 신성하게 여기고 집안에는 반드시 화초를 심고 마당에는 나무를 심었습니다. 궁궐에서는 각 전각마다 특정한 식물을 배치해서 그 공간의 기운을 조절했죠. 그게 단순한 미신이 아니었어요. 식물이 숨을 쉬면서 공기를 맑게 하고 습도를 조절하고 사람의 눈과 마음을 편안하게 만든다는 걸 경험으로 알았던 겁니다. 결국 식물은
집 안에 살아있는 기운을 불러들이고 약하게 막힌 공기를 뚫어주고 사람의 생명력까지 북돋아주는 자연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풍수에서는 식물이 잘 자라는 집은 터가 좋고 그 집에 사는 사람의 기운도 함께 오른다고 말합니다. 부담 없이 댓글에 생기의 기운 받겠습니다라고 적어주세요. 구독자님 집에도 그 푸른 생명력이 자리 잡을 겁니다. 여기서 잠깐 지금까지 잘 따라오셨죠? 정리해보면 첫째, 집안의 생기가 부족하면 사람의 기운도 함께 떨어진다는 것. 둘째, 식물은 단순한 장식이 아니라 살아있는 목의 기운, 즉 성장과 생명력을 상징한다는 것. 셋째, 옛 조상들은 이 식물의 힘을 잘 알고 집 안 곳곳에 푸른 생명을 배치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여기까지만 알고 정작 어떤 식물을 어디에 두어야 진짜 효과가 나는지는 모르십니다. 지금부터가 핵심입니다. 같은 식물이라도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 재물운이 될 수도, 건강운이 될 수도, 가족의 화합을 도울 수도 있거든요. 심지어 잘못된 식물을 잘못된 곳에 두면 오히려 기운이 흐트러질 수도 있어요. 이제 메모 준비하시고 구독자님 집안의 기운을 바꾸는 진짜 실천법을 알아볼 차례입니다. 부담 없이 댓글에 생기의 기운 받겠습니다라고 적어주세요. 지금부터 들려드릴 내용 하나하나가 구독자님 집을 바꾸는 열쇠가 될 겁니다. 그렇다면 이제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봅시다. 식물이 왜 그렇게 강력한 생기, 에너지를 가질까요? 그 이유는 식물이 가진 기운의 구조에 있습니다. 식물은 땅에 뿌리를 내리고 줄기를 세우고 잎을 펼치고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죠. 이게 단순한 생장 과정이 아니에요. 풍수적으로 보면 이건 완벽한 기운의 순환입니다. 뿌리는 땅의 기운, 즉 흙의 에너지를 받아들이고 줄기는 그 기운을 위로 끌어올리고 잎은 햇빛과 공기를 받아 생명을 만들어내요. 음과 양이 끊임없이 교류하면서 새로운 생명력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식물 하나가 공간에 있으면 그 주변의 기운이 살아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마치 물이 고여 있다가 작은 바람이 불면 잔물결이 일듯이 식물은 공간에 정체된 기운을 깨워주는 역할을 하는 거죠. 우리 조상들은 이 원리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집안에 생기가 필요한 곳, 기운이 막히기 쉬운 곳, 음기가 너무 강한 곳에는 반드시 식물을 두었어요. 특히 겨울처럼 만물이 얼어붙는 계절에도 푸른 잎을 지키는 식물들은 더 귀하게 여겼습니다. 소나무, 대나무, 동백나무처럼 사철 푸른 식물들을 선비의 절개에 비유한 것도 바로 그 때문이에요. 생명력이 꺾이지 않고 계속 이어진다는 의미였죠. 풍수적으로 보면 집안의 기운은 강물처럼 흘러야 합니다. 그런데 가구 배치나 공간 구조 때문에 어떤 곳은 기운이 막히고 고이게 돼요. 물이 고이면 썩듯 기운도 고이면 탁해지고 음습해집니다. 식물은 그 막힌 통로를 열어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뿌리로 땅의 기운을 빨아올리고 잎으로 공기를 정화하면서 자연스럽게 그 공간의 에너지를 순환시키는 겁니다. 결국 식물은 단순히 공기를 맑게 하는 것을 넘어서 집 안에 보이지 않는 에너지, 흐름까지 조절하는 살아있는 풍수 도구라는 거예요. 부담 없이 댓글에 생기의 기운 받겠습니다라고 적어주세요. 구독자님 집에도 이 순환의 에너지가 흐르기 시작할 겁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실제로 식물을 어떻게 써야 집안의 기운이 바뀌는지 실천 방법을 단계별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식물 선택입니다. 모든 식물이 다 좋은 건 아니에요. 풍수에서 좋은 식물의 기본 조건은 잎이 둥글고 넓으며 위로 부드럽게 뻗는 형태예요. 금전수, 몬스테라, 고무나무, 파키라, 스파티필름 같은 식물들이 대표적이죠. 이런 식물들은 재물과 평온, 성장을 상징하거든요. 반대로 가시가 있거나 잎이 뾰족하고 날카로운 식물은 집 안 깊숙이 두지 않는 게 좋습니다. 선인장이나 유카 같은 식물들은 갈등과 긴장, 공격적인 에너지를 불러올 수 있어요. 둘째, 식물의 크기입니다. 집이 좁다면 화분도 작은 것을 선택하세요. 공간에 비해 식물이 너무 크면 오히려 집의 생기를 흡수할 수 있거든요. 적당한 크기, 구독자님이 돌보기 편한 크기가 가장 좋은 크기예요. 셋째, 식물의 상태입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데요. 아무리 좋은 풍수 식물이라도 시들거나 잎이 누렇게 변하면 오히려 나쁜 기운이 됩니다. 생명력이 없는 식물은 정체되고 좋지 않은 기운을 불러오거든요. 그래서 조화나 인조 식물보다는 살아있는 식물을 두는 게 훨씬 좋아요. 넷째,
관리 방법입니다. 물을 줄 때는 그냥 기계적으로 주지 마시고 식물에게 말을 걸어보세요. 오늘도 고생했다. 우리 집 지켜줘서 고맙다. 이런 마음을 담아서 물을 주면 식물도 그 마음을 받아들입니다. 풍수는 결국 마음과 공간이 연결되는 지혜거든요. 다섯째, 주의사항입니다. 절대 시든 식물을 방치하지 마세요. 식물이 죽어가는 걸 보면서도 그냥 두는 건 집 안에 죽은 기운을 계속 붙잡고 있는 거예요. 그럴 땐 과감하게 정리하고 새로운 생명으로 교체해 주는 게 맞습니다. 이제 실제로 이 방법을 실천한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훨씬 이해가 쉬우실 겁니다. 첫 번째 사례입니다. 한 시청자분은 몇 달 전 사업이 계속 막히고 계약이 자꾸 엎어지는 상황이 반복됐다고 해요. 그분이 현관 오른쪽에 금전수 하나를 두고 출퇴근할 때마다 손으로 잎을 한 번씩 쓰다듬어 줬대요. 신기하게도 미뤄지던 계약이 하나둘 성사되고 석 달 만에 목표 매출을 달성했다고 합니다. 이건 단순히 믿음 때문이 아니라 현관에 생기가 들어오면서 외부에서 들어오는 기운이 긍정적으로 바뀐 거예요. 재물은 결국 사람을 통해 들어오니까 사람을 맞이하는 첫 관문인 현관의 에너지가 바뀌면 일도 풀리는 겁니다. 두 번째 사례입니다. 또 다른 분은 가정 내 분위기가 자주 무거워지고 부부 사이에 사소한 말다툼이 잦았대요. 그분이 거실 소파 옆에 몬스테라 큰 화분을 하나 놓고 잎을 닦아주면서 오늘 있었던 불편한 감정을 털어냈다고 해요. 며칠이 지나자 이상하게 아이가 잘 웃고 남편이랑 대화할 때도 목소리 톤이 부드러워졌다는 겁니다. 거실의 음기가 약해지고 가족이 모이는 공간에 생기가 돌면서 자연스럽게 분위기가 풀어진 거죠. 세 번째 사례입니다. 사업을 하시는 분이라면 특히 주목하세요. 한 자영업자분이 카운터 옆에 파키라를 두고 손님이 계산할 때 그 식물이 눈에 들어오도록 배치했대요. 그랬더니 단골 손님이 늘고 매출이 꾸준히 올랐다고 합니다. 특히 돈이 오가는 공간이니까 그 자리에 재물을 상징하는 식물을 두면 금전 순환이 좋아지는 거예요. 이처럼 실제 사례들을 보면 식물 풍수는 결코 추상적인 이야기가 아닙니다. 부담 없이 댓글에 생기의 기운 받겠습니다라고 적어주세요. 구독자님 집에도 이런 변화가 시작될 겁니다. 이제 가장 중요합니다. 지금부터는 식물을 어디에 어떻게 두면 생기가 제대로 흐르는지, 그리고 절대 두면 안 되는 곳은 어디인지까지 구체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현관입니다. 현관은 집의 입구이자 기가 들어오는 첫 관문이에요. 여기에 식물을 두면 외부에서 들어오는 탁한 기운을 정화하고 좋은 기운만 걸러서 드리는 역할을 합니다. 추천하는 식물은 금전수, 파키라, 개운죽, 스투키 같은 것들이에요. 구체적인 위치는 현관문을 열고 들어왔을 때 오른쪽 방향이 좋습니다. 신발장 위나 현관 한쪽 구석에 두세요. 너무 한가운데 두면 동선을 방해하니까 사람이 드나들 때 자연스럽게 눈에 들어오는 정도가 딱 좋아요. 그리고 현관 전등은 늘 밝게 유지하시고 신발은 정리해 두세요. 아무리 좋은 식물을 두어도 주변이 어둡고 지저분하면 소용없거든요. 다음은 거실입니다. 거실은 가족이 모이는 공간이니까 화합과 생기, 재물의 기운을 높여야 해요. 여기에는 몬스테라, 고무나무, 알로카시아처럼 잎이 둥글고 넓은 식물이 좋습니다. 배치할 때는 거실 중앙은 비워두고 해가 잘 드는 창가나 소파 옆 구석에 두세요. 특히 TV나 가구의 날카로운 모서리 옆에 식물을 두면 그 각진 기운을 부드럽게 만들어줍니다. 키가 큰 관엽식물은 거실 남쪽이나 동남쪽 방향에 두면 더욱 좋아요. 그 방향이 재물과 성장을 담당하는 방이거든요. 세 번째는 침실입니다. 침실은 휴식과 회복, 관계 운을 담당하는 공간이에요. 그런데 여기는 조심해야 합니다. 너무 큰 식물이나 향이 강한 식물은 오히려 사람의 기운을 빼앗을 수 있어요. 추천하는 건 스파티필름, 소형 난초, 알로에 같은 차분한 공기 정화용 식물입니다. 머리맡 바로 옆보다는 발치 쪽이나 창가 옆에 작게 배치하세요. 침대에서 떨어진 곳에 두어야 기운 충돌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주방입니다. 주방은 불의 기운이 강한 곳이니까 식물로 균형을 맞춰주는 게 좋아요. 싱크대 근처나 냉장고 옆, 창가 선반에 바질, 로즈마리, 민트 같은 허브 식물을 두면 좋습니다. 실제로 요리에도 쓸 수 있고 먹고 사는 기운이 더해지는 효과도 있어요. 단, 가스레인지 바로 옆은 피하세요. 불과 너무 가까우면 식물이 타는 기운을 받아서 금방 시들거든요. 다섯 번째는
화장실이나 욕실입니다. 여기는 습기와 물의 기운이 강해서 에너지가 쉽게 빠져나가는 공간이에요. 그래서 습도에 강한 식물을 두면 물로 빠져나가는 기운을 한 번 잡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고사리류, 스파이더 플랜트, 포토스 같은 식물이 좋아요. 창문이 있다면 창가 쪽에 두시고 창문이 없다면 일주일에 한 번씩 밝은 곳으로 옮겨서 광합성을 시켜주세요. 자, 이제 절대 두면 안 되는 곳을 알려드릴게요. 첫째, 침대 머리맡입니다. 여기에 큰 식물을 두면 잠자는 동안 생기를 흡수당할 수 있어요. 둘째, 아이 방이나 공부방 책상 바로 위입니다. 집중력의 흐름을 방해할 수 있거든요. 셋째, 전자제품 바로 옆입니다. 습기 때문에 고장날 위험도 있고 전자파와 식물의 기운이 충돌할 수 있어요. 이제 실제로 식물을 두셨다면 관리하는 방법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냥 한 번 두고 잊으면 효과가 금세 줄어들어요. 여름철에는 습기가 많고 음기가 강한 시기니까 식물이 빨리 자라지만 동시에 벌레도 생기기 쉬워요. 2주에서 3주 간격으로 흙 상태를 확인하시고 특히 장마철에는 현관과 화장실 쪽 식물을 집중 관리하세요. 겨울철에는 건조하고 양기가 강한 시기예요. 식물이 성장 속도가 느려지니까 물을 너무 자주 주지 마시고 햇빛 드는 창가에 배치하세요. 따뜻한 거실 구석이 좋고 가끔은 그늘로 옮겨서 쉬게 해주는 것도 좋아요. 계절 전환기, 특히 봄과 가을에는 집안 전체의 기운이 바뀌는 시기니까 이때 식물을 한번 정리해 주세요. 시든 잎은 떼어내고 오래된 식물은 새 것으로 교체하고 창문 열어서 환기하면서 감사합니다라고 속삭여 보세요. 마지막으로 하나 더 알려드릴게요. 향이 첨가된 소금이나 색소가 든 장식용 흙은 쓰지 마세요. 자연 그대로의 순수한 흙과 물이 가장 좋습니다. 식물 풍수는 보여주기 위한 장식이 아니라 집안을 지키는 숨은 보호막이거든요. 정성스럽게 관리하는 마음, 그게 가장 중요해요. 구독자님, 식물 풍수는 결국 마음과 공간이 연결되는 지혜입니다. 부담 없이 댓글에 생기의 기운 받겠습니다라고 적어주세요. 오늘부터 구독자님 집에도 그 푸른 순환이 시작될 겁니다. 자, 이제 절대 하지 말아야 할 것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을 잘못하면 오히려 기운이 흐트러질 수 있으니까 꼭 기억하세요. 첫째, 시든 식물을 그냥 방치하는 겁니다. 많은 분들이 식물이 시들어도 미안한 마음에 그냥 두고 보시거든요. 하지만 그건 잘못된 방법이에요. 풍수적으로 시든 식물은 죽은 기운, 정체된 에너지를 계속 뿜어내고 있는 거예요. 마치 상한 음식을 냉장고에 계속 넣어두는 것과 같아요. 아무리 다른 게 신선해도 그 하나 때문에 전체가 나빠지는 거죠. 그러니 식물이 회복 불가능할 정도로 시들었다면 과감하게 정리하세요. 그리고 새로운 생명으로 교체하는 게 맞습니다. 올바른 방법은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식물 상태를 확인하고 누런 잎이나 죽은 가지는 바로바로 정리해 주는 거예요. 둘째, 물 관리를 소홀히 하는 겁니다. 물을 너무 많이 줘서 뿌리가 썩거나 반대로 너무 안 줘서 말라 죽는 경우가 많아요. 각 식물마다 필요한 물의 양이 다르니까 구독자님이 키우는 식물의 특성을 먼저 알아보세요. 그리고 물을 줄 때는 흙 표면이 말랐는지 손으로 확인하고 주는 게 좋습니다. 특히 겨울철에는 성장이 느려지니까 물을 평소보다 적게 주셔야 해요. 풍수적으로 보면 물은 재물의 흐름인데 너무 많으면 넘쳐서 새고 너무 적으면 말라서 끊기는 거예요. 셋째, 한 번 사용한 식물을 재사용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 화장실에 두었던 식물을 거실로 옮긴다거나 아픈 사람 방에 있던 식물을 현관으로 옮기는 경우 말이에요. 식물은 그 공간의 기운을 흡수하고 정화하는 역할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미 탁한 기운을 머금은 식물을 다른 곳으로 옮기면 그 나쁜 기운까지 함께 옮겨가는 거예요. 특히 병원에 문병 갔다가 받은 화분이나 장례식장에서 가져온 식물은 절대 집 안에 들이지 마세요. 올바른 처리 방법은 그런 식물은 베란다 밖이나 마당에 두고 최소 한 달 이상 햇빛과 바람으로 정화한 뒤에 드리는 거예요. 넷째, 너무 자주 위치를 바꾸는 겁니다. 오늘은 여기, 내일은 저기 하면서 식물을 이리저리 옮기는 분들 계세요. 식물도 환경에 적응하는 시간이 필요한데 너무 자주 옮기면 스트레스를 받아서 시들게 됩니다. 풍수적으로도 좋지 않아요. 모든 풍수는 균형이 중요합니다. 한 곳에 자리를 잡고 그 공간의 기운과 조화를 이루려면 최소 한 달은 그대로 두어야 해요. 정해진 주기, 계절이 바뀔 때나
대청소할 때 한 번씩 위치를 조정하는 게 맞습니다. 다섯째, 식물을 장식용으로만 생각하는 겁니다. 예쁘게 꾸미려고 인조꽃이나 플라스틱 화분, 화려한 장식을 너무 많이 더하는 경우 말이에요. 보여주기용으로 식물을 두면 풍수 효과가 없어요. 식물의 본질은 살아있는 생명력이거든요. 화려한 장식보다는 단정하고 깨끗한 도자기, 화분이나 흑색 화분이 훨씬 좋습니다. 자연 그대로의 소박함이 가장 강력한 기운을 냅니다. 마지막으로 식물의 힘을 과신하지 마세요. 식물은 집안의 기운을 돕는 보조 도구일 뿐이에요. 가장 중요한 건 구독자님의 마음가짐과 생활 습관입니다. 아무리 좋은 식물을 두어도 집 안이 지저분하고 환기를 안 하고 가족끼리 다투기만 한다면 소용. 식물은 감사와 긍정의 마음과 함께할 때 비로소 완성됩니다. 매일 아침 식물을 보면서 오늘도 우리 집 지켜줘서 고맙다고 마음속으로 인사하세요. 그 작은 정성이 모여서 진짜 기운이 바뀌는 겁니다. 구독자님,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것도 우연이 아닙니다. 부담 없이 댓글에 생기의 기운 받겠습니다라고 적어주세요. 오늘부터 구독자님 집에 푸른 생명과 함께 복이 들어오기 시작할 겁니다. 자, 오늘 이야기 정리해 볼까요? 우리가 배운 건 단순히 식물을 두는 방법이 아닙니다. 첫째, 집안의 생기가 흐르면 사람의 기운도 함께 오른다는 것. 식물은 살아있는 목의 기운으로 정체되고 막힌 공간에 다시 생명력을 불어넣는 자연의 선물이라는 걸 배웠습니다. 둘째, 어떤 식물을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 재물운도, 가족의 화합도, 건강운도 달라진다는 것. 현관에는 금전수를, 거실에는 몬스테라를, 침실에는 스파티필름을, 주방에는 허브를, 욕실에는 고사리류를 두는 구체적인 방법을 알게 되셨습니다. 셋째, 식물을 두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정성스럽게 관리하는 마음이라는 것. 시든 잎은 바로 정리하고 물을 줄 때는 감사의 마음을 담고 계절마다 한 번씩 정화하는 루틴을 만드는 게 진짜 풍수라는 걸 배웠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모든 기운은 구독자님의 마음가짐과 함께할 때 완성됩니다. 구독자님, 오늘부터 작은 식물 하나만이라도 현관이나 거실에 두어보세요. 그 한 걸음이 집안의 공기를 바꾸고 삶의 흐름을 바꾸는 시작이 될 겁니다. 식물 풍수는 미신이 아니라 우리 조상들의 지혜에서 비롯된 기운의 과학이에요. 작은 실천이지만 꾸준히 하면 분명히 느껴집니다. 공기가 달라지고 마음이 가벼워지고 일이 조금씩 풀리는 거리요. 매일 아침 그 푸른 잎을 보면서 오늘도 좋은 일이 생길 거라고 믿어보세요. 그 믿음이 기운을 만들고 기운이 현실을 바꿉니다. 오늘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댓글에 부담 없이 생기의 기운 받겠습니다라고 남겨주세요. 그 한마디가 구독자님 집에 푸른 생명력을 불러올 겁니다. 구독자님의 집안에 언제나 밝은 기운과 풍요가 함께하길 바랍니다. 생기의 기운 받겠습니다.